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가 국교론 중에서 화법이 되겠습니다. 이 화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장짜리 공략집에서 한 장짜리를 먼저 전체를 한번 봅시다. 그죠? 그 화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렇죠. 화법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장문이나 독서나 장문을 같이 이제 엎쳐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법은 여러분 이제 거기에 있는 29쪽을 보면 되겠죠. 29쪽에 여러분 보면은 한 장의 전체 이제 이 화법이라는 교과 내용의 전체가 거기에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법은 이제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식 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죠. 화법은 지식과 기능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서나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식이나 기능 파트가 꽤 있어요. 화법은 뭐 위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실제 위주로 합니다. 알겠죠? 실제 위주로. 그래서 실제 위주 중에서 이제 그다음에 기능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은 뭐 이제 내용 조직이나 이거는 별 필요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는 않아요. 그러면 학법은 보면은 이제 우리가 효과적인 표현이라든지 의사소통 전략 이런 것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지식 파트는 여러분 뭐 그렇게 이제 뭐 여기는 우리가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식 파트는 그냥 확인만 하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화법의 성격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이거는 구두 언어를 쓴다는 것을 이제 지금 이제 독서나 이제 우리가 장문은 뭐에 문자 언어를 썼죠. 그죠? 이 구두 언어라는 특성을 조금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다 똑같습니다. 구두 언어만 쓰고 나서 이제 독서처럼 상호교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독서에서 말하는 의미 구성이다 같다 이 말입니다. 화법도 의미 구성을 합니다. 그렇죠? 상호 교습하면서 의미가 낯선형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확장돼 간다 이런 이야기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자와 청자가 서로 뭐다 이제 대화를 즉 우리가 의사를 교환하면서 의미를 공유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다 연세법으로 이렇게 말을 받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상호 교습이라는 거는 그래서 언제 갔니? 나 언제 갔다. 너는 어떠니?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중요한 게 바로 화법은 대인관계성입니다. 그렇죠? 관계 발전이다. 의미 구성은 일종의 바로 뭐나 정보 전달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은 나중에 이제 배우지만 화법의 맥락 중에서 메시지 중에서 전원 중에서 바로 뭐다 우리가 말하는 어떻습니까? 의미적인 메시지, 소위 말하는 정보적인 것도 있고 관계적인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적이라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보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화법에서는 목적이라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정보 전달과 관계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보 전달 속에는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설득하는 가치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설명하고 논술문이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넓은 의미로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화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관계 발전에서 이제 초점을 많이 둔다. 의미 교습도 있지만은 관계 발전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많이 하죠. 이게 바로 이제 구두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사회문화는 이제 같죠. 그러니까 이제 뭐하고 비슷합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독서하고 비슷하죠. 그죠? 의미 교습이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게 대인 관계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독서나 이제 우리가 장문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의미 교습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 행위였죠. 그죠? 문제.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게 이제 바로 문제 해결 행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제 이제 우리가 기출을 풀 때는 의미 구성 행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풀었죠. 그죠? 독서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 행위에 대해서 이 문제 행위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바로 묻고 대답하는 게 바로 문제 해결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지? 이러면 이거야.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문제 해결 행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화법의 요소는 이제 우리가 앞에 나오는 많은 게 장문이나 독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두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화법에서 요소 하면은 이제 전부 다 장문하고 똑같이 우리가 화자와 청자다 이렇게 돼 있죠. 필자와 독자에 있는 용어를 화자와 청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자가 청자가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화자와 청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여기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의미 교습 행위니까 바로 전언이 있습니다. 전언을 이제 우리는 내용이다.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화법에서 말하는 많은 게 상황 맥락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시공간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묶어서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회문화적 맥락도 이제 우리는 그냥 묶어서 시공간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묶어서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 이럴 때는 시공간을 의미합니다. 시공간.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두 언어를 쓰니까 시공간을 같이 공유. 그래서 화법에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이제 어떤 위치나 어떤 있는데 시간이나 장소나 그렇죠.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아침이냐, 오후냐, 저녁이냐, 뭐 극장이냐, 공원이냐, 그렇잖아요. 뭐 쇼핑하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해놓은 장소, 시공간을 표시해 놓은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바로 하는 게 우리가 대화 내용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소가 바로 뭐다? 화자와 주체라 그러죠. 그렇죠. 이제 화법의 주체 이름은 이제 우리가 화자와 청자.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보면 알겠지만은 화자와 청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도와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뒤에 나오면 특성에 뭐하고 바로 상호교습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자도 되고 청자도 되고 화자도 되고 청자도 되니까 상호교습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근데 유형은 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화법의 유형은 이제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이제 참여자 이런데 이거는 뭐 우리가 뒤에 나오면 실제 이거는 뭐 참여자 때문에 뭐 시험 나오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죠. 실제만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목적별 요걸 조금 이제 알아두는데 크게 이제 우리 목적하면은 뭐나 독서나 장문처럼 4가지 내지 5개를 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많은 게 장문 중에서 바로 뭐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됐습니까? 학습하는 글쓰기가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학습적인 글쓰기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 7차 개정 과정에 이제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학습하는.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많은 게 목적별로 나올 때 4개를 하죠. 정보 전달이다, 뭐 저장 설득한다, 그렇죠? 상호 관계를 한다, 정서 표현한다. 이래도 이제 장문 중에는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게 학습적인 글쓰기다. 그게 이제 작년에 출제. 학습적인 글쓰기는 대부분이 우리가 논술문이나 보고문 같은 거, 그렇죠? 비평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학술적 글쓰기에 이제 학습이 이제, 그러니까 뭘 학습 능력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배우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보고서 쓰기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는 정보 전달에서 많이 이제 배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보고서에서 주장 설득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정보 전달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 학습적인 글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그 나오는 것처럼 이제 보고서라는 자체가 실험하거나 관찰하거나 조사한 거잖아요. 그렇지? 알고 싶은 걸 조사하고 이제 그 뭐 형태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은 그냥 보고서 이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종류를 나눠서 하라. 보고서 이러면 이제 퉁치는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작년처럼 뭐 하는 게 실험 보고서다 이 말이죠. 실험 보고서 아니면 이제 우리가 조사 보고서, 관찰 보고서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일반적인 걸 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 이게 이제 출제 연도가 좀 오래되니까 그렇잖아요. 좀 세분화된다는 겁니다. 세분화된다. 그렇죠. 초기에는 바로 일반적인 출제 문제가 출제됐다면은 이제는 뭐 한 8년 되니까 그렇죠. 7년 정도 이제 6년 가니까 2013년부터 2019까지는 이제 지금 한 6, 7년째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세분화 나올 게 이제 일반적인 게 다 나와버렸으니까. 그렇지.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답형이 조금 늘어나기, 논술이 없어지면 서답형이 늘어나니까 이제 세부적인 문제를 좀 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부적인. 그런데 이제 조금 염두를 두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매체는 우리가 뭐 똑같이 했었으니까 그거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과 생산인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용 구성은 뭐 이거는 장문하고 똑같으니까 뭐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장문하고, 그렇죠. 생성, 조직, 뭐 요겁니다. 그렇죠? 그래, 내용 구성할 때, 왜 그러냐, 효과적인 표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용 구성 이러면 바로 우리가 자료 수집하고, 그렇죠. 하면 생성하고, 자료 수집이 내가 생성이니까, 그렇죠. 장문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법은 쉬운 게 바로 뭐다? 독서와 장문을 그대로 섞으면 되니까.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독서와 장문을 그대로 섞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 타이틀만 외워두면 돼요. 우리가 바로 뭐예요? 수용과 생산이라는 게 수용과 생산은 1대1의 이제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자와 청자가 이야기니까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생산하려면 바로 뭐예요?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말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거리를, 담화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내용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내용 구성이 되죠. 내용 구성. 그러니까 내용 구성은 여기서는 바로 우리 작문에서 말하는 게 내용 생성과 조직에 해당합니다. 내용 생성과 조직. 그렇죠. 조직 원리를 이제 조금 이제 알아두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작문을 배우면 그대로 돼요. 작문을 배우면 그대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효과적인 표현력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화법에서만 있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제 우리 구두 언어를 쓰니까, 그쵸? 바로 비언어, 반언어, 이제 준언어라고 합니다. 그쵸? 바로 이제 비언어라든지 반언어가 있다는 걸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거에 이제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올 확률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이 있다. 그쵸? 그걸 뭐 준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용어를 이제 기억을 꼭 해둡니다. 그 다음 의사소통 전략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듣기 전략이 있고 말하기 전략이 있습니다. 이 듣기 전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 뭐 하나 첫 번째가 요거는 좀 알아두죠. 그죠? 공감적 듣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은 전부 다 뭐예요? 첨자지향의 말, 이제 우리의 독자지향의 어떤 뭐에 이제 교육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기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러면 들을 때는 공감적 듣기, 요거는 완벽. 그러니까 이제 화법에서 이제 우리 기능 전략에서 가장 많이 알려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뭐다? 아까 저는 여기 말하는 뭐나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표현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표현 알겠죠? 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 표현은 반언어적 표현. 그걸 이제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법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이제 해두자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의사소통 전략에서 아까 듣기 전략은 우리가 셋을 보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감적 듣기가 제일 먼저로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세요. 독서를 할 때는 공감적 읽기가 바로 이제 우리는 감상적 읽기는 그 저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화법에서는 공감적 듣기가 제일 먼저. 일단은 공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감도 이제 우리는 뭐 세 단계가 있잖아요. 그지? 뭐든지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단계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 세 단계를 또 외워두면 됩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 세 단계 이제 전략. 그게 전부 전략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그렇잖아. 비판적 듣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장문에서 많아. 우리가 비판하기, 아니면 이제 뭐 독서에서 뭐야, 비판적 읽기하고 똑같죠.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문은 독서나 이제 화법은 독서나 장문했던 그대로 끌어오면 돼요. 단지 뭐만 아까 말했던 뭐다 구두언어라는 거 알겠죠? 구두언어라는 거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만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화법은 바로 뭐하는 게 시공간을 공유한다는 거, 그렇지? 시공간을 공유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은 아주 쉽죠. 그 다음 말하기 전략도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할 때는 이제 우리는 일단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바로 담화 관습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일종의 관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든지 말을 한다는 건 사회 구성 안에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누가 정해놓은 관습을 이제 우리는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있는 것처럼 바로 많은 게 또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말하기 전략 중에 하나 중에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전략. 요게 이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이제 공감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공감. 그게 이제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저장님 나왔던 그 문제 중에 발표할 때 서두 부분에, 그렇죠? 머리말 부분에 우리가 하는 그것도 공감을 이끌어낸 전략 중에 하나죠. 공감을 이끌어내. 그래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쓰는 전략들이니까 이 공감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감을 일으키는 제일 좋은 공감을 일으키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욕구를 충족하면 되죠. 욕구. 그래서 공감 일으키는 전략 중에 이제 하나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바로 마슬로우 욕구 이론을 이제 끌어오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가 청자가 요구하는 거 주면 제일 공감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요즘 같으면 여러분한테 뭐 하는 게 있겠지. 이제 임용 합격증 줬보면 그랬잖아요. 야, 이제 우리 학교 와라. 이러면 뭐 제일 그렇잖아요. 뭐 설득력이 제일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필요한 걸 줘버리면은 제일 이제 뭐예요? 설득력이 공감하기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있는 것처럼 바로 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우리의 말문화입니다. 전통적인 말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끌어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걸 이제 뭐.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청자 분석, 참여자 중에서 청자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뭐나 작문할 때도 독자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뭐 이 화법에서는 청자 분석이 참여자 이런 순간 아까 뭐예요? 화자와 청자니까. 그치? 그런데 화자 중심이 아니라 청자의 뭐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자 분석이. 그래서 그 청자 분석을 상당히 이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랬잖아. 그게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참여자 이런 순간 뭐나 제일 이제 우리 화자와 청자니까. 그치? 그럼 청자를 먼저 하고 그다음 화자하고 그다음 상호. 그랬잖아. 그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참여자는 순간 청자, 화자, 그 다음에 뭐 서로 관계. 그렇잖아요. 화자와 청자의 관계. 이러니까 그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대인관계는 항상 출제가 돼도 나옵니다. 그렇죠? 대인관계라면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많은 게 대인관계, 여기서는 이제 자기 노출 이론이 되겠죠. 자아 개념과 자기 노출 이론. 그러니까 합법에서 이론이 적용되는 거는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뒤에 있는 뭐가 있다? 이제 말하기 불안. 여기만 이제 이론이 이제 적용이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대인 관계 이라는 순간 머릿속에는 바로 뭐 하는 게 자아 개념과 자아 노출 요걸 딱 떠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자아 개념과 이제 그러니까 자아 개념하면 이제 우리가 뭐 긍정적인 이제 개념과 많은 게 부정적인 개념 이렇게 돼 있죠. 자아 노출이라면 바로 뭐예 사회적 자아에서 많아 개인적 자아로 자기를 노출된다. 그러면 점점 친밀도가 전부 다 아까 화법의 성격이 많은 게 대인 관계성이니까 관계 발전이 있으니까 그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아를 이제 노출 자기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많은 거야. 그렇잖아. 이제 건강하게 이제 자기를 좋게 봐야 삶도 좋게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 칭찬하고 와서 어? 정전 안 하지. 자꾸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야기했잖아. 자기는 많아. 탁 일어서면 많아. 이제 뭐 항상 이제 그래서 딱 정해놔야 됩니다. 제일 하기 좋은 게 뭐나 여러분 뭐 매일마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침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뭐나 볼일을 보거나 밑발 등에 식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매일 하는 행위에다가 딱 이제 이렇게 뭐나 연상을 시켜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부나 기억도 마찬가지야. 매일 하는 거에다가 연상을 시켜야 돼. 웃자다가 하는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왜 근데 그 행위가 웃자다가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있죠. 밥은 안 먹어도 뭐 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맨날 갈 거 아닙니까? 그 하루에도 몇 번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이제 가거나, 그 다음 학원을 오거나, 버스를 타고 그치 걸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끝나고 나면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죽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학원에 노숙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거나, 뭐 학원에 오거나, 아니면 교실 문에 들어올 때나, 그렇지. 이럴 때 이제 똑같은 게 매일 반복됐다는 그때 딱 타이밍을 잡아서, 그렇잖아. 자기를 쏘고 칭찬하란 말이야. 그렇죠. 아, 자식, 오늘도 잘하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끝나도 그래. 야, 자식, 잘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항상 칭찬할 때는 많아. 공손하게 하지 말고 이제 비속어를 써야 됩니다. 뭐 여자 같으면 이제 또 뭐 또 비한다 그럴까. 아이고, 인연 잘했어. 그렇잖아. 이망할려. 잘했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괜히 웃잖아요. 그렇죠. 이 비속어를 쓰면은 자꾸 웃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싹 웃으면은 기분이 확 전환되죠. 별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냥 한번 씩 웃으면은 그냥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한번 자기가 진짜 한바가지 웃으면 기분이 확 전환되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거예요. 가볍잖아요. 형태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기를 자꾸 뭐 하는 게 칭찬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러니까 생활 주기 속에 자꾸 넣어놔야 됩니다. 생활 주기. 선생님도 이제 뭐 하는 게 이제 3월 때 내니까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하고 또 오늘 아침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운동을 가고 이제 또 오는데 그러면 이제 가죠. 이제 사실은 이제 귀찮잖아요. 그치? 아침 일찍 간다는 자체가. 또 술 한잔 먹고 이러면 가는 게 그렇잖아요. 한숨 더 자고 싶지 뭐 가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가는 순간 많은 게 자식 잘했어 그렇잖아요. 하고 이제 그냥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가면은 또 편안하잖아요. 그죠? 가뿐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 한숨 그 한 10분 20분 더 자는 것보다 더 가운하고 이런데 그게 참 이래서 가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몸이 가능한 자체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습관화가 되면은 그렇게 돼. 그게 이제 바로 뭐예요? 자기 긍정적 자아 개념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자기 긍정적 가져야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자꾸 공부도 잘 돼요. 자꾸 잘 되고. 그래서 그게 습관화는. 그러니까 모든 공부나 이런 거는 뭐나 습관화입니다. 알겠죠? 습관화.
습관화가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떤 집중적으로 뭐를 열심히 해서 익히려 이러지 말고 짧게 습관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화 시키는 게 그렇죠. 평소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대인관계 딱 나오면 뭐다? 우리는 개념과 바로 자아 노출. 요게 딱 떠올리면 됩니다. 그죠? 그럼 자아 개념만 해도 아까 긍정적, 자아, 부정적. 이렇게 뭐든지 아까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종류입니다. 모든 공부는 종류예요. 알겠죠? 종류를 이제 외울 때만 항상 단계적으로 외워라. 알겠죠? 순서를 어그리 때리지 말고 단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자아 노출도 많은 거예요. 사회적 자아에서 개인적 자아. 그럼 사회적 자아를 먼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친밀하지 않을 때는 사회적 자아를 먼저 노출시키잖아요. 그죠? 자기의 신분이나 그걸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자아를 사적 인기에. 그러니까 공적 관계를 먼저 하고 사적 관계로 가는 겁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들이매리매리 아주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그런 것처럼 이제 항상 그래서 책을 이제 지금은 볼 때는 이 개론서라든지 책을 딱 보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외웠던 거라도 꼭 책을 보고 확인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지식이 순서대로 어떻게 돼 있는지 개론서는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단원별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꼭 확인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것이 진짜 교재에는 그런지를 꼭 확인을 하고 외우세요. 내가 알고 있더라도 지금은 여유가 있는 시간이니까 꼭 교재를 보고 내가 외우고 있고 알고 있는 것도 꼭 확인 사살을 하라 이 말. 알겠죠? 확인 사살을 해서 그 지식을 꼭 체킹을 해놔라. 여기 정확하구나. 그렇죠? 그냥 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면 자칫하면은 내가 외운 게 왜곡될 수 있거든.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 그렇죠? 쭉 이제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험생들은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꼭, 그렇죠. 책을 보고 확인을 꼭 받아놔라. 이 말입니다. 확인을.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정교화 시켜 나옵니다. 이 정확성을 조금 기해라.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도와 협력은 그렇게 많이 출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불안은 반드시 알아둡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 같은 거는 한꺼번에 묶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3월달까지 하고 나면 4월달부터는 이제 하는 거 되도록이면 묶어서 화법, 독서, 작문을 같은 걸 묶어서 해요. 알겠죠? 상호 텍스트 이제 한번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말하기 불안도 많은 게 우리가 미숙한 독자, 미숙한 필자, 말하기 부지. 그렇죠? 이 세 개를 묶어 버리세요. 묶어서. 그러니까 왜 이거는 이 셋은 어느 과목이든지 한 번에 나오거든요. 또 그 해에 나옵니다. 대부분 우리는 뭐예요? 교사가 뭘 지도한다는 건 학생들이 부족한 거죠. 미숙한 학생을 지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독서에 나오든 작문에 나오든 화법에 나오든 반드시 그 영역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반드시 나온다? 교수법, 평가, 그렇죠? 미숙한 독자, 필자, 불안은 요거는 세 개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알겠죠? 어느 과목이 나오든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많은 게 묶어서 그냥 해버리라. 알겠죠? 이 세 개를. 그러니까 3월달까지 딱 하고 나면은 이제 4월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시 독서를 하고 작문 또 합니다. 그죠? 기출하고 이제 하듯이 있잖아요. 이제 교과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할 겁니다. 알겠죠? 교과서 단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역량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이론했고, 그 다음에 기출도 이제 지금 3, 4월 때 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되니까 이제 교과서 단원을 얹으면은 이제 이론하고 많은 게 기출하고 교과서가 이제 입체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많은 교과서 단원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항상 많은 게 상호 텍스트로 같이 공부를 하자, 이 말. 알겠죠? 그래야 이제 바로 어떻습니까? 상호 텍스트 하면 이제 다시 알잖아요. 상호 텍스트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효과. 한번 해보세요. 뭐다? 바로 많은 거야. 자기가 대상이죠. 대상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그렇지. 대상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단계는, 거기 이제 대상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주제 통합하고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비교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아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상호 텍스트라는 것이 공통 비교 대조니까. 그죠? 비교되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상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괜찮아요? 또 깊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할 뿐만 아니라 깊게 알게 되고. 그러면 그걸 비교했으니까 이제 자신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동조하든
반대하던 그지 제3에게 끌어오던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반드시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그걸 이제 체킹을 내놨다가 이제 우리 4월 달부터는 그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미숙한 필자나 미숙한 독자나 그지 말하기 불안이나 그렇잖아요. 교수학습법이나 평가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거는 어느 과목이 없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는 뭐야?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죠?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맥락 요소는 뭐든지 제일 중요하니까. 그치? 구성 요소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독서든 뭐든지 독서의 구성 요소, 글의 구성 요소, 그치? 장문의 구성 요소. 그게 전부 이제 우리는 뭐야? 맥락 요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국어에서는 구성 요소를 하지 않고 뭐야? 맥락 요인이다. 이러거든요. 그렇잖아요. 맥락요. 그럼 맥락요인 중에 사회적 역량, 사회문화적 맥락 이렇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용어가 달라지니까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은 거예요. 정근과 많은 거예요. 조장.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말하기 불안은 이제 개론서마다 조금은 다릅니다만 공통적인 방법은 바로 뭐야? 제일 먼저 이제 불안한 거는 뭐야? 독서든 장문이든 뭐 화법이든 제일 먼저 뭐야?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뭐가 없으니까? 인지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죠? 지식, 그게 인지적인 많은 거 요인입니다. 인지적 요인. 인지적 요인. 그랬잖아요. 인지적 요인이에요. 인지적 요인. 그게 제일 이제 많은 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노? 근데 우리 그 모든 교과는 인지가 있으면 뭐가 있다? 정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는 뭐예요? 화법에서는 뭐라 그래? 정의적인 요인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심리적 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적인. 그렇잖아요.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아니, 나는 뭐 하는 거야? 잘 알아요. 그 심리도 멘탈도 강해요. 그런데 뭐라 큰 공간에 가거나 그렇지. 이럴 때 가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무대 울렁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걸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상황적 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상황적 요인. 그런데 나는 또 뭐 하는 거야?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갔는데 청중이 막 야유를 보내가지고 그렇죠? 아주 씹힌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나 청중의 화자만 있는 게 아니라 청중의 태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불안하면 중요한 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문제점이니. 불안하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해결책입니다. 그럼 교사는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니까. 그치? 교사는 무조건만. 그럼 시험 문제는 전부 뭐야? 학생이 잘못한 걸 지도하는 겁니다. 알겠죠? 학생이 잘못.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문제라는 자체가 모든 활동이 막.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게, 개론서에는 전부 뭐 FM만 나와 있죠. 그죠? 모범답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그것에 모범답이고 학생이 잘못하는 거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련설에 나와 있는 많은 게 FM을 뭐나 부족한 거로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아, 요렇게 그 요소 중에 뭐가 하나를 뭐야 학생이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M을 외운다는 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 외우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처럼 바로 만약에 화법의 맥락 요인 중에 한 개를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이. 그렇죠. 그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꼭 아까 이제 우리가 쓰면 수용과 생산하는데도 보면은 많은 게 뭘 안 했다. 내용 구성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된다? 내용 구성하면 또 두 개 있잖아. 뭐라? 그러면 자료 수집을 해야 되지. 그죠? 내용 생성을 해. 수집해서 뭐 체계, 그럼 수집 속에는 뭐야? 내용 창의적, 작물 배웠잖아. 그지? 창의적인 방법과 그 다음 뭐야? 체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자료를. 그 다음에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조직합니다. 그죠? 범주화 시킵니다. 위계하죠. 그걸 뭐 또 다른 말로 뭐 다발묶게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죠?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단계별로 안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안 썼다는 거죠. 효과적인 표현 방법 중에서 바로 뭐예요? 언어적인 표현만 썼다는 겁니다. 그렇죠? 비언어적인 방법을 안 쓰고 반언을 안 썼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셋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소를 외워놓으면 학생들은 그 중에 한 개를 뭘 안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안 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그래서 그 상위 요소를 알아야 돼. 표현이냐, 그치? 표현이냐, 그 다음에 내용 구성이냐, 그쵸?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대화 전략이냐, 그쵸? 대화 전략 속에 또 뭐 하는 거예요? 듣기 전략이냐, 말하기 전략. 그러면 그 전략을 이제 우리가 쭉 외우고 있잖아요, 요소를, 그치? 그러면 그 중에 한 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화 전략 중에서도 뭐예요? 듣기 전략을 별로 안 했다는 겁니다. 듣기 전략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공감적 듣기를 했는데 공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추론적 듣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생략하고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시험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 뭘 영역하라고 했어요. 우리 기출할처럼. 영역을 먼저 정합니다. 이제 영역. 그 영역,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뭐 대화 전략 부분 문제구나. 그지?
아, 이게 표현 문제구나. 그렇잖아요. 표현 중에서 이제 비언어 표현은 문제구나. 그치? 그게 이제 조금 구체화돼 가거든요. 그걸 이제 먼저 잡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타이틀을 딱 보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표현 딱 이라면 그 다음 상위 구성 요소가 뭐예요? 언어, 비언어, 반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비언어적 표현이라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비언어적인 표현의 기능이 나오겠죠. 그죠? 비언어적인 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바로 뭐예요? 어조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성량이라든지 속도는 이런 게 떠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의 하위 요소가 계속 떠오르면 됩니다. 하위 요소가. 그렇죠. 시험은 그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시험 문제는 그 중에 반드시 해야 될 게 학생이 한 개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보는 방법이, 그러니까 기출을 보는 방법이 간단해요. 알겠죠? 그 중에 뭐 왕창 5개, 6개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건을 그렇게 틀리면 채점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 중에 많은 거에 채점 기준이 2개 정도를 이제 틀리게 한단 말이에요. 왜 대부분의 이제 한 조건당 기준이 2개가 있거든, 그죠? 그럼 2개를 이제 많은 거에 쓰게끔 만드는 겁니다. 시험 문제의 요령이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요소 중에서 그게 하나를 빠뜨렸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점검과 조정도 이제 우리 간단하잖아요. 뭐가 됐다? 점검과 조정도 요소가 있는데 바로 뭐예요? 우리 기능 전략이 뭐예요? 수용 생산이 있고 뭐예요? 대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수용 생산하는 점검하는 거. 그 다음 뭐예요? 대인 관계 점검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 체계를 보면 전부 다 뭐냐?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죠? 체계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작문이나 화법은 뭐예요? 실제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모든 요소가 실제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성취 요소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출제도 전부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화법도 실제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뒤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보세요. 화법은 보세요. 교수학습 방문은 뭐 평가는 별로 안 나옵니다. 화법은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도 뭐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기출된 것도 보면 거의 많이 없잖아요. 그죠? 분류를 보면은.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평가는 반드시 작문은 무조건 평가해야 됩니다. 무조건 평가해야 돼요. 작문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 문제는 거의 다 작문 문제에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교수 방법은 독서나 작문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출제에 따른 이제 항목을 보니까, 어디가 어떻게 나온다는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 비중을 두고 해야 될지를 이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화법의 성취 요소를 한번 봅시다. 물론 공부를 할 때도 하겠지만은 화법의 성취 요소가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우리가 115쪽으로 우리가 갑시다. 그랬잖아요. 115쪽에 보면은 이제 2012가 이제 2015하고 2012 같으니까. 근데 이제 2011을 조금 심화시킨 게 2015니까, 그렇죠? 2015는 우리가 많은 게 이 2012에서 나왔던, 개정에서 나왔던 성취 요소를 조금 항목화 시키고 조금 세분화 시켜놨다. 그랬잖아요. 세분화. 그것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기도 이제 말하려면 우리는 뭘 이야기한다? 바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작문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계획할 때 이제 우리는 고려할 점을 이제 아마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 계획할 때 딱 넣으면 이제 맥락 요인이 되겠죠. 맥락 요인. 그렇잖아요. 맥락 요인. 화법의 요소를 이제 고려하면 됩니다. 목적이나 이런 거 같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공식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말을 정리해 듣고, 그 다음에 항상 듣고 난 다음에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 3번도 보니까 뭐가 됩니까? 소개하는 말하기로 돼 있죠.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말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개는 이제 인물이나 관심 다양한, 자, 요게 중요해 보세요. 앞에 소개할 때는 뭐가 시험에 나오겠어요? 다양한 방법입니다.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소개글을 나올 때는 바로 많은 게 대상을 이제 소개할 때 많은 게 다양한. 그러면 이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개할 때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큰 목적이 아까 화법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정보 전달과 관계 발전이라 그랬죠. 그럼 소개한다는 자체가 이 사람은 알려주는 거지, 그지? 알려주면서 한다? 서로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개하기 이러면은 바로 중학교 1학년 1단원에 다 있어요. 거의 다가. 왜 그러냐면은 신입생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소개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관계 발전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소개하기 뭐야? 단어는 보면은 뭐가 있다? 중학교 1학년. 그렇잖아요. 1단원에 바로 화법에 단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담화에 나타난 설득 전략을 파악과 평가한 설득 전략.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적인 주장하는 거에서는 설득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설득 전략을 썼는지를 이제 이때는 이제 우리가 뭘 많이 나옵니까? 설득 전략이 나오는 대표적인 게 비판을 하러 이랬으니까 광고문이 많이 나옵니다. 광고문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하거나, 그렇지, 연설이나 이런데 설득 전략이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주장하는 거리니까 주장하는 거리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 실제가 뭐예요? 연설이죠. 그죠? 연설이나 뭐야, 토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글 중에서는 대부분의 광고 그래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비판할 때는 광고가 비판할 게 많거든요. 오류를 범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연설이나, 그래서 연설에서 우리 기출에 돼 있었잖아요. 뭐예요? 연설의 설득 전략 뭐 있었습니까? 바로 감성적 전략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뭐 하는 게 인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형식주의의 뭐예요?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이 아리스토텔의 수사학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수사학은 뭐는 대화록입니다. 대화록. 그러니까 남을 많은 게 설득하는 방법을 우리 수사학이라 그러죠. 수사학. 전통적인 우리 형식주의는 전부 수사학에서 기반을 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설득. 그러니까 앞에 걸 잘 알아야 돼요. 평가할 때는 뭐가 돼요? 평가란 자체가 뭐예요? 주장하는 거리, 이기지. 그렇게 주장하는 화법입니다. 주장. 그러면 우리 실제 중에서 주장하는 게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연설하고 뭐다? 토론하는 토론이 되겠죠. 그죠? 물론 협상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협상은 토의와 토론이 같이 섞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많아. 평가하는 게 제일 많은 게 연설이 되겠죠. 연설. 그렇잖아요. 주장하는 게 가장 큰 게 이제 실제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만약에 장문 같으면 우리가 많아. 주장한 거리니까 논술문이다. 그렇죠? 뭐 건의문이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건 되는데, 이제 광고문,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뭐하나, 여기는 이제 화법이기 때문에 연설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그렇잖아. 협상,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설득 전략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죠. 그 다음 뒤에 보면은 보세요. 주변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조정하며 토의한다. 토의는 바로 뭐 하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죠. 토의 과정을 이제 잘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정이 나오니까, 토의가 이제 조정 나오면은 이제 우리 토의하고 협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협상은 조정과 합의니까. 그렇잖아요. 핵심 키워드가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되죠. 그 다음 6번에 보면 다양한 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토론 과정을 결과를 평가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론 딱 나오면 논제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논제 이런 순간 또 셋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문제, 소견 논제, 정책 논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토론하고 토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은 중요한 게 토론 과정이 중요한다. 그럼 토론 과정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뭐예요? 입론과 반론이 되겠죠. 그죠? 입론과 반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평가, 판정 이렇게 되겠죠. 배심원의 판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과정은 뭐예요? 입론 과정? 그렇잖아. 바로 뭐 하는 게 반론 과정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딱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성취여서를 보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한 줄을 딱 하면은 그 다음에 그게 딱 떠올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줄 딱 떠는 그거에 대한 하위 구성 요소가 탁탁 떠오르면 됩니다. 그걸 이제 떠오를 수 있도록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공부가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배심원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주로 뭐 한다? 바로 뭐 하는 게, 이제 뭘 평가하겠어요?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토론이니까 뭐야? 그 사람 주장이겠죠. 그 다음에 근거겠죠. 그죠? 주장과 근거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나? 토론에서는. 또 평가하는 요소가 바로 태도, 규칙, 이런 거죠. 태도나 규칙.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장과 근거가 있고, 그치? 주장, 근거가 제 뭐든 토론 나오면 주장하는 거리니까. 그죠? 평가 딱 나오면 주장하는 거리니까 주장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게 주장을 얼마나 많은, 그렇잖아. 타당하냐? 그랬잖아. 그 다음에 공정하냐? 신뢰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토론과 이제 근거가 합당한 걸 제시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뭐 하는 게, 그랬잖아요. 뭐다? 그 다음에 이제 태도입니다. 그죠? 태도. 그 다음에 규칙을 잘 지켰냐? 이걸 이제 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또 올리면 이제 금방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세요. 대화 나오면 이제 무조건 뭐냐.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이렇게 돼 있죠. 대화만 상황, 맥락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공감. 이게 작년에 이제 우리 나왔잖아요. 공감하면 공감의 원리가 있죠. 공감의 원리. 공감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 우리가 셋을 이제 합니다. 그죠? 협력의 원리다.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공손성의 원리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적절한 거리 유지 원리다. 있잖아. 그 다음 어떤 서로 이제 의사 교환의 원리다. 이렇게 되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끌어오면 됩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던. 그러니까 대화는 무조건 나오. 그러니까 여러분 화법의 실제에서 우리가 대화는 여러분 실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알겠죠? 모든 다른 화법의 기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 우리가 연설도 대화잖아요. 토론도 대화고, 토의도 대화고, 그랬잖아요. 협상도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실제적으로 다른 거하고 같이 이렇게 유형으로 실제되어 있지만 이 대화는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기본 지식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것도 우리 토의할 때도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화라고 말할 때는 주로 말하는 게 관계 발전이나 아까 말하는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 대화 원리, 대화 딱 나오면 머릿속에 대화 원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상황과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상황, 맥락. 그러니까 맥락 이해를 못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맥락이라는 게 말하면 상황과 맥락이나 눈치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바로 상황과 맥락 파악을 못한다는 겁니다. 눈치 없이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목적과 상대에 따라서 말하기의 방식, 이것도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죠. 말하기 방식이 달라요. 목적과 상대에 따라서 말하기 방식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상대가 누구냐. 그렇죠.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사적 대화냐, 공적 대화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상대에 따라.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대부분이? 이제 가장 달라지는 게 뭐가 되겠어요? 어투가 달라지겠죠. 어투, 호칭이라든지, 어투 이런 게 달라집니다. 관계에 따라서. 그렇잖아. 물론 내용도 물론 달라지겠지만 그 밑에 이제 있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번 같은 발표 문제가 나오죠. 발표 나오면 무조건 이게는 보고서 문제니까 뭐가 나온다? 발표 보고서 나오면은 바로 매체 자료입니다. 매체 자료.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매체 자료고, 매체 자료가 나오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윤리의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윤리. 발표, 이제 매체자로 활용한 윤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작년에 보고서 문제도 나올 때 윤리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발표 문제. 이는 이제 우리가 보고서 쓰기가 나오면 발표하고 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법의 다양성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니까 협상 문제 나오죠. 그 다음 의견과 주장이 다른 상대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 그러니까 협상은 토의와 토론이 같이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협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하노이 회담처럼 협상이 깨진 거죠. 그렇죠? 서로가 이제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장만 제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타협점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폭력적 연애 사이의 문제점을 이제 이게 요즘 말하면 많은 게 이제 이런 문제는 뭐가 나오겠어요? 요즘 폭력적 연애 언어 폭력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인터넷에 이제 우리가 있죠. 댓글의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댓글 문제. 요즘은 보통 12번 문제는 요즘에 이제 바로 매체 언어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용어에서 서로 포근을 문자에 서로 포근하는 게 있죠.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예문이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게 매체 언어가 나온다. 그냥 단순히 포근하는 게 바람직한 언어 표현을 이제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전통 말문화.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 옛날 사람들의 글 속에서 나타납니다. 대부분 우리는 전통 말문화 하면 전부 다 우회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달 메시지보다는 바로 말하는 게 이 상황 메시지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죠?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날 우리 전통 말문화는 정보 전달의 내용보다는 관계 발전에 신경을 쓰고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관계 발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부담을 안 주고, 그 다음 관계를 쪽내려고 하는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보면 어떻게든지 관계를 유지를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초점. 그래서 대부분 간접 표현이 많다. 우회적인 표현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보면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화 과정의 118쪽도 보면은 바로 많은 게 보세요. 그러면 대화 원리를 이해하고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 그러니까 항상 대화 원리.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는 바로 대화 원리를 지켜야 됩니다. 대화 원리. 그러니까 대화 원리는 좀 꼭 외워두죠. 그렇잖아요. 협력의 원리라 공선성의 원리라면 경률 문제니까. 그걸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 방법대로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스님도 이제 이런 거 지금처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화법이 있지만 이렇게 용어는 사실은 몰랐죠. 스님도 이런 거 하기 전에 이런 용어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보면은 많은 게 실제로 관계가 좋아지죠. 상당히 선생님도 많은 게 이게 이제 임용이 이거 하고 나서 화법이라는 게 많이 달라졌어요. 이대로 이제 실제로 선생님은 이제 뭘 하면 자꾸 이제 이걸 써보는 스타일입니다. 그걸 이제 하고 예전에도 선생님 이제 보면은 많은 게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이제 그 학생부장할 때 학생이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뭘 방법이 없잖아요. 처벌만 해가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걸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요즘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요즘은 거의 많습니다만은 바로 많은 게 이 청소년 상담, 그렇죠. 요즘 평생 교육이 많으니까 그런 교육 과정이 많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잘 없었어요. 이제 이게 사단법인 그런 데만 있어가지고 돈도 꽤 비싸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은 게 거의 1년 동안 그걸 배웠어요. 형태를. 그래가지고 그거 있으면 상담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 해가지고, 그게 땄어요.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여러 가지 폭력의 문제, 음주 문제, 그 다음에 거기는 각각 전문가들이 오거든요. 이제 수사관도 오고, 의사들도 오고, 그 있잖아. 정신과 의사도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아주 신기하잖아요. 이거 처음 듣는 영역이니까. 국어만 공부하다가 그런 게.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써보고 봐요. 진짜 맞아요. 딱딱 맞아 떨어져요. 신기해, 그 형태로. 그래서 그때 선생님 말은 왜 그러냐, 그 전문가들이 딱딱 연구해 놓은 거니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 학생들은 또 어리고 이러니까 딱딱 하면 맞아 들어가요. 그 형태 자체가. 그런 게 이제 하는 게, 여러분 그거하고 이제 같은 거 쓰면 농담 삼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반성문 쓰고, 그렇죠. 자기 진술을 쓰라 그러잖아요. 자, 네가 했던 거 써라, 이말은.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이 새끼, 네 뭐 했지, 부러움, 이래가 패고, 이래가지고, 목록해가지고, 그냥 바로 직접적인 진술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쵸?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패도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빙고가 물매가지고 툭 치니까 죽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패도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용납되니까. 그렇게 자백을 다 받고, 이제는 점차적으로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폭력을 가지 않고 자수서를 자꾸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새끼가 자꾸만 쓰면은 헷갈리잖아요. 여러 장 쓰다 보면은. 그거 오늘만 쓰는 게 아니고 또 내일 또 쓰니까. 또 모레 또 쓰니까. 그러면 이제 협박은 자꾸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건 너 써야 된다. 그럼 용서해 줄게. 근데 알고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한 개도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했는데 그렇잖아. 이제 걸려올 때는 뭔가 사안은 있으니까. 너 이렇게 인바시 할 거였는데 한데, 그렇죠. 내가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그걸 솔직히 불면은 내가 지치, 네 이제 봐줄게. 첨삭해 줄게. 그러면 이제 하죠. 또 써줘. 잘 안 나와요. 처음에는 얘도 이제 버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는 게, 그러면 또 써줘, 보죠. 이제. 그죠. 봐서 이제 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빨리 가면 안 되면, 오전 공부를 안 시키니까 그때는 그 있죠. 그냥 진술서 해서 이제 하나 놓고, 오전 쓰게 만들어 놔놓고 이제 점심 먹고 가서 이제 봅니다. 그렇죠. 또 보고 나서 또 저녁 때 이제, 그렇죠. 집에 갈 때 가서 봐서, 새끼 내가 있는 게 알고 있는 걸 안 썼는데, 그렇잖아. 너 자꾸 거짓말 할 거야? 그렇죠. 근데 새로운 걸 건지죠. 그거 나와 있죠. 그죠? 그거 하나. 그러면 또 네가 다시 생각해보고 내일 와서 또 써봐. 그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네가 뭐 했는지. 근데 시차를 자꾸 둬야지. 바로바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집에 가면 지가 여러 가지 통발을 굴리죠. 이 선생님이 뭐를 알고 있을까? 그렇잖아. 내가 뭘까지 부려야 될까? 이게 자꾸 지가 통발을 굴려요. 그 집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께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내려오면 또 이제 아침에 오면 또 쓰게 하죠. 오전 내도록. 그러면 이제 쓸 때만 시간을 많이 줘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쓸까? 어떤 내용을 쓸까? 그죠? 또 썼다가 했다가 지우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있죠. 그 형태 자체가. 그러면 이제 또 하면은, 그래, 역시 이제 오늘 좀 달라진다. 칭찬도 해야죠. 자식이 오늘 좀 달라진데 부는 게 있구나. 그렇죠? 그래, 이런 걸 쓰지 말고 있는데, 그래, 진작에 해서 어제 했어야지. 또 한 방 줄이죠. 그렇죠? 그래놓고, 그런데 얼마 선생님 또 알고 있는 게 또 없잖아. 얼마 안 썼잖아. 근데 또 주죠.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만, 3일만 쓰면은 줄줄줄줄 지가 쓴 거야, 전부 다. 이제 이 새끼 이제, 그런데 나중에 3일 전에 쓴 걸 지금 모르잖아요. 여러 10건을 다 불지는 않으니까. 그죠? 10건, 자기가 한 걸 다 불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 새끼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했잖아, 인마. 이제 왜 이 새끼 다른 거 안 해? 안 불어, 인마.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가 불었던 걸 생각이 안 해. 왜? 지가 이제 제출해버리니까, 기록적이 지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목록을 해놔놓으면은, 그러잖아요. 뭐 불었던 거 딱딱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단순하니까, 지가 불었던 걸 지가 그 쪽지로 적어가서 딱 하면 알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조습 꾸미고 정학시키고 대학시킬 때는 이제 거기 쫙 나온 거 가지고 목록 딱딱 해서 그렇잖아요. 저거 가지고 이제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억박지르도 안 해도 되잖아요. 뭘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자, 그 교육을 이제 그렇게 받으면 지금도 이제 화법이나 원리를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농담삼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즘은 이 여자들이 목소리가 크고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내들이 막 목소리가 연락이 크죠. 제일 대장이잖아요. 여자가 제일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말하면 따지고 이러는데 많은 게, 그렇죠. 여러분은 이야기했죠. 많은 게,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끝말만 먹을래? 그래. 그렇죠. 먹을. 그냥 끝말만 따라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공감적 듣기에 뭐가 되나? 그랬잖아. 소극적 공감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쉽게 말 따라서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맞받아치는 게 바로 우리가 반영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적극적인, 그렇잖아. 그다음 그래. 그렇죠. 이거 먹을래? 그거 먹자. 그렇잖아. 이러면 되죠. 그거 갈래? 그러면 그거 가자. 이러면은 만사가 편안해요. 만사가 편안해. 그렇잖아요. 그 형태 자체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는 말을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상대가 계속 생각해서 말하고 나는 끝말만 따라하면 되니까. 지가 했던 말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게임을 할 때는, 싸움할 때는 먼저 말하는 놈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가 나거나 누구하고 다툴 때는 절대로 먼저 말을 하지 마세요. 이제 먼저 하고 싶지만은, 화가 나니까 먼저 하고 싶지만은 무조건 그러면 당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멈추고 상대가 먼저, 둘 다 화나서니까 먼저 말하면은 끊고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 그거 말 듣고 거기서 이제 받아서 우리가 아까 적극적 공감하듯이 그거서 가지고 그 말 가지고 반박하고 그 말 가지고 하면 요 새끼는 자꾸 바닥거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말하면 그 말 가지고 또 가지고 하고 꼭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쉽다? 토론할 때는 반정이 쉽죠. 그죠? 반정이. 그래서 반정하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항상. 입정하는 사람보다 반정하는 놈이 훨씬 이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게, 이제 지금 보세요. 싸움 딱 같은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은 자꾸 코너에 몰리는 이유가 얘들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얘들 주류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저 꼴통 같은 새누리당에 옛날에 맨날 그렇잖아요. 지던 게 지금은 기고만장해가 그렇죠. 왜? 비판하면 되니까. 토론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정하는 놈이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얘들은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입증을 안 하면 요즘 항상 물고 늘어진 그거죠. 언제까지 적폐만 가지고 그걸 할 거냐, 그치? 집권 3년 차인데, 이렇게 보면 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너한테 맡겨줬잖아, 이러잖아, 그치? 그래서 너한테 줬잖아, 얼마나. 그치?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너한테 줬잖아, 그 정권을. 그러면 너희들 좀 잘해야지. 왜 그건 자꾸 우리 보고 탓하냐? 이러면 또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할 때는 항상 먼저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알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자들은 여자친구들하고 싸움할 때 먼저 말 걸면 안 됩니다. 따지고 이러면 안 돼요. 말 빠른 여자한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자가 실컷 말하면 거기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을 받아서 해야지. 거기서 이기려고 괜히 논리적으로 따졌다 그러면 아주 개박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되죠. 이게 화법의 이제 원리입니다. 대화 원리죠. 그러니까 뭘 한다? 항상 있죠. 뭘 기억한다? 화법은 뭘 중요한다? 대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황과 대상. 상황과 대상. 알겠죠? 상황과 대상.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시공간, 어느 장소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즘 그런 게 있대. 라디오를 가끔 듣다 보면은, 여자 말은 도대체 긍정을 해야 되는지 부정을 해야 되는지, 그치? 알 수가 없죠. 어떨 때는 긍정했다고, 말하면 또 뭐라고. 또 부정했다고, 또 뭐라고. 그랬잖아. 또 아침이라고, 또 그런 말 한다고 뭐라고. 점심 때 그런 말 한다고 뭐라고. 도대체 같은 말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을 하는데, 또 오전에 또 그렇게 했다고도 하고. 그랬잖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잖아요. 그렇게 싸움 걸고 올 때, 여자가 싸움 걸고 올 때는 여자가 지 쪼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런 말 했나 저런 말 해도 똑같이 찐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보면은. 그러니까 지 쪼대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뒤에 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크게 이제 그 사람들은 딱 이미 정해놔놓고 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 형태 자체가. 그 다음 공감적 듣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화와 타협 이렇게 돼 있고 쭉 나오면 토의 있고 그 다음 매체 있고 관계없죠. 근데 2015년 내용은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나오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뭘 잘 기억합니까? 119쪽에 보면 심화 과정에 있죠.
화법과 장문의 뭐야 원리와 그 다음에 많은 게 이걸 잘 알아둡니다. 목적별로 정보 전달 원리 그 다음에 많은 거야.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원리 중에서 이제 정보 전달 화법 우리가 이거는 장문도 할 때 했죠. 정보 전달 장문 그 다음에 정보 전달 그랬잖아. 설득적 장문 이런 것처럼.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바로 많은 게 전략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을. 그러면 그 120쪽도 보면 정보 전달 화법에 보세요. 뭘 일단은 하라. 바로 매체를 활용하라. 화법에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잖아요. 장문도 매체를 활용하라. 그 다음에 시각자료를 120쪽 있죠. 8번에 보면은 시각자료를 뭐예요? 구성해서 발표하라.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뭘 표현 전략을 구사하라. 앞에 배운 것들이죠. 그죠? 우리가 기능 지식에서 앞에 요소에서 배운 걸 묶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정보를 이게 되고, 그 다음 설득 원리도 이제 있잖아요. 그죠? 논정의 원리가 있고 설득단. 그것도 보면은 많아. 이제 그 121쪽에 보면은 설득 화법에 보면은 뭐야? 18번 보면 어떻습니까?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이게 이제 상당히 연설을 할 때는 많은 게 우리가 화자의 공신력을, 이게 공신력이 바로 잘 알다시피 뭐예요? 일종의 바로 뭐 인성입니다. 그렇죠? 인성. 일단은 바로 공신력이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한 장문을 할 때도 뭐야? 신뢰성을 높이는 제일 중요한 근거가 뭐예요? 인용이죠, 인용.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게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하고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뭐는? 이제 잘못된 뭐는 부적절한 권위에 우리 그 시험 나왔었잖아요. 그죠? 전문가는 맞는데 그 영역이 통일성이 없다는 겁니다. 주제가 통일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외워둡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예요. 그 대표적인 게 부적절한 권위에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광고예요. 광고. 광고. 왜 그러냐면 연예인들이 많아. 광고하는 거는 전부 뭐야? 부적절한 권위에 오릅니다. 화장품 광고. 그 대표적인 거죠. 그 여자는 뭐나? 그 화장품 바르기 전부터 예뻤어요. 피부도 좋아서요. 그거 발라서 피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쁘고 피부가 좋으니까 그 모델로 선정이 된 거지. 그거 발라서, 근데 이제 우리는 착시 현상에서 그걸 발라서 되는 것처럼, 그죠? 예뻐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광고하는 거 똑같죠. 그지? 그게 부적절한 권위예요. 그분의 권위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권위자. 그런데 요즘은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까처럼 뭐 하는 게 어떻습니까? 바로 권위를,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그걸 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많아 제품 설명회 하면은 직접 누가? CEO가, 오너가 나와죠. 그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제일 먼저 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왜냐면 자기 제품을 자기가 그죠?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많아. 그 사람은 많아. 양복 입고 정장을 입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항상 뭐 청바지에 뭐야? 검은 티죠. 뭐야? 목티.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 되게 웃기죠. 그 사람이 이제 뭐 패션인 줄 알았는데 뭐하나 그래. 응? 그거 애플을 만들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사원 정복으로 그걸 자기가 했대요. 검은 목 폴라티하고 청바지를. 이제 사원 뭐 하는 거야. 그렇잖아. 출근복으로 그걸 줬대. 그런데 사원들이 너무 반발을 내가 입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걸 안 줬대. 그래서 하도 많아가지고 자기가 계속 입었대요. 그래서 그만 스티브 잡스의 의복이 된 겁니다.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항상 그 사람은 뭐야? 검은 뭐야? 목폴라티에 청바지잖아요. 그 목폴라티 이거 주니까 사원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너무 그런 게 우중충하고 이랬다고, 그죠? 뭔가 쉽게 말해 애플 같으면 좀 소위 말해서, 그치? 좀 까리하게 그렇잖아요. 뭔가 딱 그 권위가 있게 이래야 돼야 되는데, 그걸 주니까 아무도 안 입으려고 그러고 아주 부정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너무 재고가 주문을 해놨는데, 많이 나오가 자기가 계속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히려 많아. 친밀감을 주죠. 그죠? 동네 아저씨처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뭐예요? 권위에 신뢰성을 주는 뭐야? 적절한 권위입니다. 왜? 전문가니까, 이제 CEO니까. 그런 걸 요즘은 그래서 이제 제품의 신뢰성을 주면서 많아. 오너들이 많이 광고를 하죠. 요즘은 스티브 잡스가 그러고 난 데는 각 뭐야? 자동차든 뭐든 제품 만들 때 시연할 때마다 나오죠. 그죠? 사장이 나와서 직접 설명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게 대표적인 이제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연예인이라든지 일반 다른 사람이는 그게 부적절한 권위가 신뢰성을 잃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신력이라는 말을 잘 기억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토의 문제 이렇게 돼 있죠. 뒤에 나오는 거. 그 다음 토론 문제 쭉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억하면 된다? 화법의 실제를 잘 알면 돼. 그 다음에 항상 이게 이제 성취요소를 읽을 때는 전제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알겠죠? 전제 조건, 앞에 있는 말. 뭐를 통해서 뭘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거꾸로 이제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하나, 우리가 효과적인 연설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앞에 있는 많은 게
공신력이 있어야, 화자의 공신력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설득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공신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설득 전략을 써서 연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시험 문제는 뭐예요? 연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효과적인 연설이 되면 뭘 지내야 된다? 공신력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죠? 화자가 공신력을 지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설득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연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설득 전략을 잘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연설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일단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사람은 일단은 그걸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체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공신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필을 하려면 참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잘 안 모여드니까.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가수들 요즘 예전에 프로그램 버스킹 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이제 그 프로그램 많이 이때기지?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인류 가수가 버스킹을 하면 거리에 떼걸리 모여들잖아요. 근데 외국 가니까 몇 명이 안 모여들잖아요. 걔가 누군지 모르니까.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르니 공신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설득 전략. 그렇잖아요. 거기에 모인 일반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노래나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연설을 하면 이걸 거꾸로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론은 항상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시험문은 연설이 나오거든요. 연설을 잘하려면 거꾸로 있는 조건. 그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공신력이, 화자가 일단은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공신력이 없는 화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득 전략을 잘 써야 된다. 그럼 두 개를 딱 외워놓습니다. 그게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취호수는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하는 거예요. 토의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의 의사결정 단계. 그러면 뭐가 됩니까? 토의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의사결정 단계를 외워야 됩니다. 그럼 단계 여러분 알잖아요. 몇 개 있어? 5개. 뭡니까? 문제를 그지? 문제를 인지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 문제 분석. 그 다음, 세 번째, 대안, 탐색.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최종 가장 효율적인 대안 선택. 그 다음에 실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단계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론은 그냥 이름 하나만 딱 얹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걸 이제 책에서 배우는 겁니다. 알겠어요? 책에서. 그러니까 성취요소별로 시험이 나오니까 성취요소가 딱 나오면 그 성취요소가 전 문제죠. 그죠? 우리 문제 낼 때 보면 전부 다 뭐 있었어? 아까 학습 목표는 성취요소 제시했죠? 기출이 봤을 때처럼. 그럼 그걸 딱 보고 우리는 지금 오늘 배우는 개론서에 있는 아까 말했던 단계 이러면 단계가 5개가 딱 떠올려야 됩니다. 그죠? 그럼 단계별 뭐가 있어야 돼 또?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단계별 기능과 전략을 이제 외워놔야 됩니다. 단계가 나오면 무조건 단계별 기능과 전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둡니다. 그러면 여기는 화법이니까 화자와 청자의 태도가 있겠죠. 그죠? 태도,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토의가 나오고 토론이 나오면 이제 역할이 누구겠습니까? 화자, 청자가 이고, 청자는 일반적이 아니니까, 사회자와 토의 참여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사회자가 토의 참여자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 단계별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역할과. 그걸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그러니까 여기는 해결안을 끌어내야 됩니다. 해결안을 끌어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해결한 문제는 잘 알죠. 토의하고 연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토의하고 협상입니다. 그렇죠? 협상은 바로 해결하기 딱 나오면은 그까지 모든 이제 우리 토의는 해결안이 나오면 끝입니다. 이제 계획이 나오면 가장 좋은 해결안을 해서 실행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협상이 나오면 해결안이 나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이행 규칙이 있어요. 이제 행위 의무가 있어야 되겠죠. 이행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해결안이 도출했다고 이행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은 토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이제 있게 됩니다. 뒤에 그렇잖아요. 행위 이행 조건이 이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억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역이 유형이 중요합니다. 화법의 유형이 중요해요. 토인지, 토론인지, 협상인지, 면접인지, 면담인지, 그렇잖아요. 발표인지.
대환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지식과 기능이 이제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뭐에 대해서 자 전체 이제 화법의 한 권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 그렇죠. 성취요소를 전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공부하기 전에는 전체를 훑어서 전체 윤곽을 먼저 항상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어디까지 하고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자꾸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죠? 점검. 나는 지금 어디를 하고, 전체 중에 어디를 하고 있다. 그지? 전체 중에 어디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게 자동적으로 점검 조절이 되면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휴식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